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5%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거래대금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또 한 번의 문제를 일으켰죠. 트럼프가 거의 뭐 히스테릭하게 관세를 가지고 진짜 욕 한마디를 하면 연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4월 2일 날에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하고 있죠. 이거 관련돼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면 관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관세 기준에서 보면 트럼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이야기야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지금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미국 시장이 여기 2월달 중순 이후에 고가 대비해서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15% 떨어졌다는 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나스닥 같은 이 거대한 지수가 떨어졌다는 건 이유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게 뭐겠습니까?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 관련된 문제점. 왜 그래요? 관세 때문입니다. 관세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사실상 따지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상승하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상품 가격이. 근데 관세는 일회성이잖아요. 트럼프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래? 니네가 또 올려? 그럼 나도 올릴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지금 세계의 탑을 먹고 있죠. 그렇죠. 미국 기업보다 위대한 기업은 사실상 없어요. 근데 미국이 탑을 먹은 이유가 있죠. 유럽 시장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시장을 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혼자 살겠대. 그렇죠. 혼자 살겠답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과격하게. 자, 미국은 2년 단위로 선거를 치러요. 그렇죠? 대선, 중간선거, 대선, 중간선거. 이렇게 간단 말이죠. 만약에 대선 임기, 즉 대통령 임기 4년이잖아요. 그럼 그 4년에 2년 딱 보내면 중간선거 합니다. 그리고 또 대선 때 중간선거 같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대선 5년 잡고요. 총선 4년 잡죠. 그렇죠? 그러면 겹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 겹치는 구간에서 뭐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고 뭐 지지율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미국은 그게 더 타이트합니다. 4년 단위로 국회의원들을 갈아치워요. 그러니까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을 갈아치웁니다. 그리고 이 4년 단위로 해서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 있고 뭐 물론 2회 한정이지만 연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중간선거, 즉 총선을 같이 치르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바뀝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는 1기 때 보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레임덕이 왔었던 게 하고 싶은 대로 못했었던 게 2년 이후예요. 이때 중간선거에서 졌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는 트럼프는 지금 관세 관련된 내용, 즉 매를 먼저 때려야 될 거를 먼저 때리고 그 이후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때 보면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나쁜 것만 먼저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관세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 이러면 미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보자고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감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먼저 맞을 걸 맞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걸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미국 내에서 막대한 소비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국이, 그렇죠? 무역 상대국이 막대한 이익을 받기 때문에 미국은 무역 적자를 봐왔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관세를 누가 내나요? 여기 1번, 2번, 3번 국가가 있다고 쳐봅시다. 1번 국가가 미국에 수출을 해. 2번 국가가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3번 국가가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미국에서는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만들어서 수출한 기업, 국가가 관세를 내나요? 사는 쪽에서 내잖아요. 우리가 직구를 해요. 만약에 해외 직구를 합니다. 그럼 직구에서 들어오는데 뭐 해외에서 만약에 내가 BMW 차를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어가지고 직구를 해요. 그러면 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관세 내죠. 관세 누가 내요? 내가 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이 냅니다. 근데 소득세 낮춰줄게.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고소득자들이 좋고 관세는 누가 내요? 싸게 살라고 하는 그쪽에서 관세를 부담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미국 쪽에 들어와서 생산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임기 2달도 안 됐는데 지금 엄청나게 투자가 빗발치고 있다. 이게 내 성과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즉 먼저 매를 맞아야 될 걸 먼저 맞은 결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 이제 내년 11월이면 또 중간선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무언가 만들어놔야 돼. 올해 안에 관세 관련된 문제는 그냥 점 찍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취임한 지 2달 반이 채 되기도 전인 4월 2일 날 관세 관련된 문제를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올 거예요. 호재거리들. 예를 들어서 뭐 감세,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기업들이 짱을 먹은 건, 그쵸? 최고의 기업이 된 건 유럽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미국 내에서만 판매됐어 봐요. 지금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거다. 즉 미국의 부를 지금처럼 가져가지 못했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걸 절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지고 가고 추가적으로 제조업까지 같이 가지고 가겠다. 요거예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생각대로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피해로 나스닥이 혹시라도 올 수 있는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이미 빠져 있다. 즉 지금은 경기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반영한 결과다. 그리고 미증시가 이만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격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도 15% 떨어졌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구간, 즉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주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에는 AI 관련된 내용, 반도체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전기 관련된 내용,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조정 구간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걸고 넘어지는 게 있죠.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것 때문에 대체거래소가 만들어진 건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거래대금이 아주 박살이 났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업종 차트를 보는 것보다 이걸 한번 보시죠. 업종 차트에서 코스닥 지수, 그렇죠? 이 보면 어때요? 거래대금 아주 박살이 났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인해서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 수가 늘어났거든요. 완전히 박살이 났죠. 왜 이런 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탁상 행정의 이 끝이 아닌가. 주식을 해보지도 않고 국회에서 정해가지고 뭐 싸바싸바 해가지고 누군가 이득을 보겠지.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본장에서 장중에 왜 굳이 한국거래소 즉 KRX에서 거래가 되고 있던 걸 똑같은 걸 또 만들어 놔가지고 거래 그 본장에서까지 거래를 시키냐고요. 차라리 그냥 시간의 거래 없애버리고 그쵸? 미국 시장처럼 그냥 애프터마켓, 프리마켓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체거래소를 거기서 돌리면 되는 건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KRX에서밖에 이 거래를 못하니까 물론 대체거래소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대체거래소 거래 대금도 많이 없는데 이걸 하겠냐고요. 그래서 대체거래소가 생기면서 지금 호가 장난질이 너무 심해졌다. 거의 뭐 장 시작 전에 어떤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가 돼버렸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런 결과 거래 대금 자체가 완전히 박살났다. 거래 대금만 보면은 이거 더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더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시장이 박살 날 수 있는 상황, 삼성전자의 추가 하락이 더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시장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 시장이 안정화되는 구간까지만 확인을 해서 우리가 여기 주도주군 내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62평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상승 구간 만들었고 2월 달에 39,000원의 고가가 나왔는데 39,000원의 고가는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원전 생태계가 부활한다는 신호탄이 있었던 21년도에
고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AI 시대가 왔고 전기 부족 사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을 포함해서 그쵸?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폭이 꽤 크고 엔비디아까지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예요. AI는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전시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장의 미국 시장이 어렵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이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그 믿음은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에. 그쵸?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 미국이 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 그 내용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타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공매도는요, 일단 내려서 팔지 못합니다. 위에를 막아놓을 수는 있지만 내가 아래로 내려서 시장가로 매도를 하거나 이런 건 못해요. 그래서 하락 주장 자체가 안 됩니다. 대신 위를 막아놓을 수는 있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성장하는 기업의 공매도를 잘못 쳤다가는 망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성장주예요. 성장주의 특징,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다.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즉 호재가 있다.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여기 보면요, 대차거래 대역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매도 대기 물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긴 맞거든요. 근데 성장하는 기업에서 공매도를 친다? 그 자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매도를 많이 빌려와서, 세력들이 많이 빌려와서 밑으로 내려서 파는 게 아니에요. 위를 걸어놓는 거지. 이걸 업틱룰이라고 합니다.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정말 피해를 많이 볼 기업들은 두산에너빌리티나 바이오나 로봇이나 이런 성장주들이 아니라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고 실적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금 임기 거의 4년 가득 남았죠. 트럼프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할래?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에코프로는 공매도의 최대 피해 기업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쪽만 보셨으면 좋겠고, 공매도 관련된 내용은 두산에너빌리티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 쪽과의 계약건들, 이런 부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미국과의 관계,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 4년간 31조인가 32조인가 투자 결정을 냈죠. 트럼프가 딱 연단에 딱 세워놓고, 정의선 회장님 있죠. 딱 세워놓고 정의선 회장님이 그냥 딱 공표를 했어요. 4년 동안 31조인가 32조인가 투자할게요. 트럼프가 옆에 딱 서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정말 동네에서 뒤봐주는 형이야. 무슨 어떤 소리까지 나왔냐면, 미국 내에서 인허가 문제 생길 일은 없을 거다. 하지만 혹시라도 생긴다. 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두산도 이런 액션들이 지금은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쵸? 자, 보세요. 두산은 SMR, 뉴스케일 파워의 파트너입니다. 주기기를 포함해서 기자재를 납품을 하죠. 이걸 미국에서 지어야 된다. 미국 공장 만들어 와. 이럴 겁니다. 곧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게 4월 달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4월 2일 이후에는 관세 관련된 내용보다는 이것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매를 맞을 거를 다 맞아놨습니다. 시장을 봐도 그렇고, 특히나 미국 시장 빠진 거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뭐 당장 안 간다, 뭐 공매도 우려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기보다 앞으로는 호재가 나올 것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간 선거가 굉장히 미국 선거 그 스케줄이 2년 단위로 타이트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 4년에 한 번 하고 중간 선거와 대선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 선거 2년에 한 번씩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선거의 그 스케줄은 타이트합니다. 당장 내년 11월이면 미국의 중간 선거 들어가요. 그러면
최소한 진짜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안에 관세 관련된 문제 다 끝내놔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 뭔가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중간선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중간선거 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레임덕 와가지고 하고 싶은 걸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후임자를 키우고 있잖아요. 벤스도 그렇고 지금 관련된 그 트럼프 노믹스에 뭔가 이 동조하고 있는 그런 쪽의 세력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고,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지면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박살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관세 관련된 정말 막 급진적인 그런 내용들은 그 선거 스케줄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세를 누가 내는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까? 그 참모진들이 모를까? 그쵸?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받고 있는 조정은 대체거래소 문제, 그리고 미국의 관세 관련된 문제, 이런 내용 때문이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매수 타점 잡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이해와 매수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 그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대체거래소 거래 종목이 늘어나면서 한국 시장의 거래 대금은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의 터줏대감은 외국인인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럴 법도 해 보입니다. 호가를 따로 굴리기 시작했으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한국 정치인들은 해보지 않았는데 아는 척을 하면서 뭔가 만들어놨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하지만 그 뒤에 가면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잘 되고 있잖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그쵸?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할 줄 안다면 주식 투자가 부동산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4월 2일로 예정된 트럼프 관세 중 자동차 25%를 먼저 때렸습니다. 이유는 있지만 그 내용까지 이야기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소통방에서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동차 25%를 먼저 때리면서 미국 폭락, 한국도 약세, 해결할 점은 한국의 대체거래소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4월은 되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결할 점 두 번째, 미국의 트럼프 관세 지랄병이 지금처럼 트럼프 말 한마디 바뀌는 상황이 지나가야 된다. 근데 4월 2일 다음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바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때 맞춰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새로운 타점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점, 소통방에서는 조선, 원전, 바이오, 방산 이 안에서만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업데이트는 소통방에서 계속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종목명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매매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한화오션입니다. 제 조이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어떻습니까? 딱 신고가 구간에서부터 매매 구간을 잡아놨죠. 그리고 한 달 정도의 보유 기간을 거친 결과 57%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격 조정 과정에서 또 샀죠.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이 가격대에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볼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매한 결과 지금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항상 동일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일 때 두산도 같이 움직이죠. 자, 두산 같은 경우에 어때요? 제가 작년에 움직였을 때 14.7%, 언제 샀다? 신고가 구간. 그렇죠? 자, 반도체 강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이닉스가 강할 때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 딱 4거래일 동안 75%,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할 때, 그쵸? 제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인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을 매매한 결과 딱 일주일 동안 47% 수익 구간 모두 신고가입니다. 이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 또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지만 3월도 다 끝나가고 있고 4월달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의 혼란스럽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기는 곧 지나간다는 거고, 이 구간에 맞춰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그리고 4월 달이 됐을 때 어떤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그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